하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리행위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전번 시간에 봤던 것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권이라고 얘기하죠. 이 대리권은 뭐라 한다? 대리권은 발생을 하죠.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발생, 변경, 소멸이요.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 있다? 법정 대리가 있죠. 친권자, 법률 규정이죠. 뭐죠? 임의 대리가 있죠. 여러분, 임의 대리는 뭐죠?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죠. 변경이죠. 변경은 대리권의 범위가 있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뭐란다? 남용하죠. 대리권을 뭐란다? 제한하죠. 제한. 대리권을 제한할 때는 여기서 무슨 대리가 있다? 공동 대리가 있다. 공동 대리. 여기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가 있다. 그 다음에 소멸할 때는요,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죠.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유르경 개시. 그 다음에 무슨 대리? 임의 대리에만 한정된 것이 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요,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얘기한 거란 말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뭘 보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갑이 이제 을한테 대리권을 줘서 을한테 대리권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을이 대리인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대리인이 이 상대방하고요, 뭘 한다?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이 계약을 뭘 한다? 대리인이 계약, 법률행위를 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행위라고 표현을 하죠. 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그것을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은 자기 집이에요? 타인의 집이에요? 남의 거죠? 남이 누구죠? 본인의 것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여기서 이름이란 게 뭐다? 이름이란 것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책임. 그 다음에 여기는 본인이죠.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책임으로, 이렇게.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요, 본인의 책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계약을 하지만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 말이죠. 모든 책임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인은 책임을 질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대리인은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알죠? 이걸 117조다, 이렇게. 행위 능력자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이러면 원래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취소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있어도 뭐를 못해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대리인은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죠. 그러면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하는 것은, 대리인이 만약에 미성년자면 본인한테는 보통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불리하겠죠. 그러면 본인이 대리권을 줄 때 미성년자한테 대리권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똘똘한 사람한테 줘야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 법은 너가 책임지기 싫으면 똘똘한 놈한테 대리권 줘라, 이 말이죠. 너가 미성년자한테 대리권을 줬으면 너가 손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대리인은요, 뭐는 있어야 된다? 의사능력.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 그래서 의사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것을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 이렇게 갑의 대리인 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을은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갑. 그래서 이걸 말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예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것을 현명이라고 해요. 그럼 본인을 위한다는 거 뭐죠? 위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다. OX.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대리는 OX. 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돼? 손해를 위해서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 아까 이런 대리권 남용 배웠나요?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 불리해도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반드시 본인한테 유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뭘 한다? 이것을 갑하고 을하고는 대리관계죠? 이것을 대리관계의 표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이렇게. 자, 이거 암기.
그럼 이걸 뭐란다? 이것을 현명이라고 그래. 현명이 뭐죠? 봐봐. 현명은 이름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남자들끼리 만나면 악수하고 누구랄 것도 없어. 먼저 주머니에 손 들어가. 뭘 꺼내? 명함 꺼내. 나 누구다. 알겠죠? 그걸 뭐란다? 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럼 봐, 여기 봐. 현명이란 말이 그럼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현명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라고 나온다? 현명이란 말이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본인을 위한다. 대리 관계를 표시한다. 대리 행위를 표시한다. 여러분 대리 행위가 뭐죠? 대리 행위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본인을 위해서. 나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말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현명이다. 그래서 그럼요 현명을 했느냐 114조, 했느냐 115조, 현명을 안 했느냐 이 말이죠. 그럼 현명을 했다. 현명할 때 어떻게 하죠? 현명할 때는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이다 이렇게. 또는 여기 봐봐. 말을 잘 봐.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장해서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이란다 이 말이죠. 이걸 알겠죠? 이런 경우도 다 본인이 책임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장한다. 무슨 말이야? 대리인이 마치 누구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그래도 본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왜요? 본인은 대리인한테 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지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제 계약서를 쓸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보통 모든 사람들은 법을 배워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요 갑의 집을 파는데 갑의 인감도장하고 갑의 인감증명서하고 등기 권리증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의 집이고 갑의 인감도장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라고 쓴다? 갑이라고 쓰고 갑의 도장을 찍죠. 자기 게 아니니까. 보통 사람들은 갑의 대리 을 이렇게 안 썼다 해가지고 을 너가 책임져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다른 말로 대리인이란 말의 중에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했다 이렇게. 그런 경우는 본인 책임입니다. 현명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을 이렇게 썼다. 을.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요 계약서에 딱 보니까 매도인 안에 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건물이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한테 등기해달라고 한다? 을에게 간다. 을에게.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은 대리인의 행위로 뭐한다?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본다의 반대가 뭐다? 추정한다. 그러면 큰일 나. 대리인의 행위로 추정한다. 그러면 큰일 나.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보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추정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런데 상대방이요 처음부터 을이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럴 때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본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 처음부터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때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그때는 본인이 책임져.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요. 의사주의잖아. 의사주의. 표시는 뭐로 되어 있어? 을로 되어 있더라도. 처음부터 누구라고 알고 있다?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모든 책임 누가 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럼 알 수 있죠? 위임장.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대리인이요 상대방 만났을 때 위임장을 꺼내줘. 그러면 상대방은요 나를 이미 누구로 알고 있어? 대리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글자를 잘못 써서 을이라고 썼다 해가지고 을 너가 책임져라 그러면 안 되죠. 자기는 내가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다? 본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법률가 기소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 이제. 자, 그냥 볼까요? 대리행위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란 말은 책임이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따라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왜요?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니까.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밑에 1번 2번 3번 봐봐.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왜? 제한 능력자도 가능하죠. 그런데 대리인은 뭐는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요한다. 대리인은 만약에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없는 건 괜찮은데 의사 능력이 없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그 다음에 만약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대리행위를 말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다. 왜요? 처음부터 대리인은 제한 능력, 즉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고 제한 능력자라도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럼 그 위에 이제 봐봐. 그 위에 갑의 대리인 을이죠. 갑의 대리인 을을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이것을 뭐란다? 현명이다. 현명을 했다 114조. 갑의 대리인 을이죠. 대리인이 갑의 이름과 갑의 인장을 날인한다. 그래도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진다.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는 경우 115조죠.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처음부터 뭐를 제시했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것들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민법이죠. 금방 할 수 있죠. 여기 한번 봐봐. 자, 이제 대리인이요 대리행위를 하죠. 계약을 할 때 뭐가 있다? 하자가 있을 수 있다. 하자 한번 볼까요? 하자가 있을 수 있다. 114조.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궁박 경솔과 무경험이죠. 그 다음에 여기 103조요 103조에서 이중매매요. 그 다음 본인은요 멀쩡한데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요. 그 다음에 108조에서 본인은요 멀쩡해요. 멀쩡한데 대리인이 통정을 했어. 통정.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한번 봐봐.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본인은 멀쩡해. 그런데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 대리인이. 그럼 뭐가 된다? 여기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여기는요 본인은 멀쩡해. 여기는요 대리인이 통정. 대리인이.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멀쩡하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거나 또는 대리인이 통정과 표시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봐봐.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 거기 뭐라 대리행위 하자. 본인과 대리인 동시된다. 103조 이중매매죠. 본인은 멀쩡한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죠. 무효. 104조는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108조는요 본인은 멀쩡한데 대리인이 통정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 하나. 여러분 아까 우리가 뭘 배웠냐?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배웠는데 여러분 여기요. 여기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죠. 여기 갑이 있고요 여기 상대방이 있고요 여기요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봐. 여기요 상대방 대리인이 상대방을요 사기를 쳤어. 상대방이요 대리인을요 사기를 쳤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여기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죠. 그랬잖아요. 상대방 사기 쳤죠. 그러면 상대방이 뭘 한다? 상대방이 취소를 해. 왜 본인한테 취소하죠? 본인한테 왜 취소해? 대리인한테 사기당했는데 왜 본인한테 취소해?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누가 책임져? 본인이 진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대리인하고 본인하고는 동일시대, 동일하다, 똑같다 이 말이죠. 결국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누가 사기를 쳤다? 본인이 사기를 쳤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제3자가 사기를 치면 어떻게 돼? 제3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를 해. 이번에는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쳤죠. 그럼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소도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다.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한다. 왜?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사기를 당하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취소할 권리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이 말이죠.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하다? 동일시 된다. 동일시. 그래서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사기로 인한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그 모든 것이 다 본인한테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그런데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대리인이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왜? 대리인은 본인이라고 한다? 동일시 된다. 모든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 본인이 취소를 당하고,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 본인이 취소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대리행위의 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거기?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144페이지 봐봐. 복대리. 여러분 지금 복대리 봤어요? 이제 복대리란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복대리요. 복대리는 여러분요 복이 많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복대리란 것은 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리인을 선임한 거죠. 두 번째로. 알겠죠? 그것을 복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중복됐다는 말 들어봤죠? 겹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자, 여기 봐. 복대는 뭐냐면 이렇게 본인 갑이죠. 병이 상대방이죠. 여기 을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갑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러면 을이 계약을 해야 되겠죠. 누구하고? 병하고. 그런데 을이 계약을 하지 않고 을이요 여기 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복대리라고 그래요. 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정한테 가서 계약을 하라겠다 이 말이죠. 자기가 계약하지 않고.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복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럼 봐봐요. 이름이란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름은 뭐다? 책임이다. 누가 책임져? 본인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복대리의 잘못에 대해서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두 번째요. 대리인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복임행위라고 얘기해. 복임행위. 그럼 복임행위하고 반대가 뭐다? 복임행위와 반대가 대리행위다 이 말이에요. 대리행위요. 그럼 여기 봐봐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대리행위는 복임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대리행위는 뭐가 아니다? 복임행위가 아니다. 알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대리행위는 복임행위가 아니다 말은 여기 보면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알겠죠? 누진선 봐봐.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잖아요. 여기는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무슨 행위? 복임행위.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선임하죠. 선임해서 복대리는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언제나 무슨 대리? 임의 대리일 수밖에 없죠. 왜요? 이런 법정대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정대리가 되려면 법원이 선임해야지. 알겠죠? 그건 지금 누가 선임했어? 대리인이 선임했죠. 법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가 되죠. 법원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 법정대리. 무슨 대리?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 대리인이요 임의 대리인일 수 있고 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법정 대리, 임의 대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일 수 있고 임의 대리인일 수 있잖아요. 그럼 임의 대리는 뭐예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죠. 봐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갑이요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믿을만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일을 해야지 남을 통해서 일을 하면은 갑은 정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갑한테 이익이다 손이다? 손해죠. 그러니까 복대리 선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어. 선임을 못한다는 것은 복대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봐봐. 우리가 대리인은요
복대리가 잘못했을 때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지는 것인데, 복대리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법정대리는요? 그럼 법정대리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A를 낳다보니까 내가요 엄마로서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법정대리 아니에요. 법정대리는 둘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안 한 것이죠. 그래서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언제든지 선임하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 책임, 과실. 이런 봐봐, 과실 책임이 있고 무과실 책임이 있다 이 말이야.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과실은 뭐죠? 내가 잘못한 것만큼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내가 잘못한 것만큼 책임진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것만큼 책임져야 돼.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무과실은 뭐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내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것하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하고 누구의 책임이 더 무겁죠? 누구의 책임? 무과실이 더 무겁죠. 나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 이 을이 임의 대리인일 수 있고 이 을이 법정 대리인일 수 있죠. 그러면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중에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가 임의 대리가 더 커요? 법정 대리가 더 커요? 무슨 대리가 더 커? 무슨 대리? 법정 대리가 더 넓죠. 임의 대리는 복 대리를 선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법정 대리는 복 대리를 선임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여기는요, 책임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여기는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 더 커요? 누구의 책임이 더 커? 법정 대리인의 책임이 더 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을 하거나 또는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병원에 입원했다 이 말이죠. 이러면 내가 병원에 입원하죠.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 계약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내가 계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2시에 계약인데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계약을 깨면 본인한테 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가 대신 좀 가서 계약 좀 해.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그걸 복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예외적으로 무슨 사유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 말이죠. 여기요 여기 이 두 개, 이것은 뭐죠? 복대를 뭐라고? 선임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데 과실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져. 그걸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복대를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걸 선임 감독의 과실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봐봐,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죠, 원칙이.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할 때만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복 대리를 선임할 경우 그냥 선임한 것보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가 책임이 더 무거워요, 더 가벼워요?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책임이 더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요. 먼저 복 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예요? 복 대리 언제나 임의 대리죠. 언제나 무슨 대리? 임의 대리죠. 왜 임의 대리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그렇다고 그러죠. 여기서 문제예요. 문제 봐.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됐어.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법정 대리다?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슨 대리? 그럼 봐봐, 여러분요, 훈민정음으로 언제나 몰라? 언제나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도 임의 대리죠. 언제나 임의 대리. 왜 그러냐? 봐봐,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 대리인데 법정 대리인은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대리인일 뿐이죠. 여러분, 친권자 엄마가 법정 대리인 아니에요. 엄마가 법원이에요? 알겠죠? 친권자 엄마를 뭐란다?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된다.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복 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복대리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뭐라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 봐봐. 복대리는요 대리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 다음에 있으니까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하면 제일 자연스러워. 대리인의 대리인. 그러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 말을 잘 바꾼다고. 뭐라고 한다? 복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를 잘 바꾼다고. 조심하라고요 동포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면 현명을 해야죠. 나는 누구라고 말을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란 말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그래서 나는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써야 돼. 대리인의 이름을 뭐 할 필요가 없다? 현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죠? 세상들 제일 쉬운 게 복대리라는 것을 금방 할 수 있죠. 자 그럼 봐. 이제 여기 한번 봐. 자 여기 우리가 이러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대리죠.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10개를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복대리한테 6개를 줬어요. 6개. 복대리는 대리인 뱃속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복대리는요 언제 소멸하죠? 언제? 복대리는 언제 소멸해요? 대리권은 언제 소멸해? 대리인이 뭐라 하나? 사망, 또 뭐 파산, 성년 후견. 한정 아니라고 그랬어. 성년 후견 계셔되면 대리권 없어지죠. 그럼 복대리권도 없어져. 복대리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년 후견 계셔야 되면 복대리권이 소멸해. 누가 소멸해도 대리권이 소멸해. 두 번째는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했죠. 대리인의 대리권은 없어져 안 없어져? 소멸한다 안 한다? 지금 대리인이 복대리보다 권한이 더 크잖아요.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6개를 줬다 이 말이죠. 그래도 대리인한테는 여전히 몇 개 남아있어? 4개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 뭐다?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대리인과 복대리인 둘 다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둘 다 본인에게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둘 다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니까 둘 다 동일하게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한번 봐요. 자 복대리 44.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대리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복임행위죠.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이죠. 선임이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도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하게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럼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하지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뭐죠?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봐봐.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는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따라서 현명을 할 때는 대리인의 이름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그래서 복대리 봐봐.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라고?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라고? 임의대리. 임의대리니까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복대리가 또 복대리를 선임하고 싶어. 복대리가 또 복대리를 선임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왜요?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니까 복대리가 또 복대리를 선임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안 돼.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복대리가 누구다? 임의대리. 임의대리니 또 복대리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까지를 뭐란다? 복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무권대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